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또 그들도 제대로 학습하는 수업의 기술이라고 하는 강좌를 올리겠습니다. 또 맨 처음에 수업 기술을 체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기 준비한 자료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기술을 체득하는 방법, 강의를 듣고 그렇구나, 좋은 방법이다 하고 납득이 된 기술은 실천이라는 사실을 통하여 체험함으로써만이 체득된다. 실천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체험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실천을 통하지 않은 실제로 적용하여 보지 아니하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기술은 거의 완전히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선생님들이 수업 기술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셔서 뭔가 이해가 가셨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의 지식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실제로 수업을 통해서 실천이 됐을 때 비로소 기술로 전환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이 얘기 들으신 것은 그대로 실천을 해보시도록. 그 실천하시면서 이건 좀 이상하다, 그런 거 있으면은 이 자리에 와서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전원 동시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학급성은 전원, 그러니까 어린이들 전원이 동시 발표한다.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각자가 가진 자기 나름의 생각이기 때문에 다 생각들이 다르겠죠, 원칙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전원이 동시에 발표해봐야 된다. 각자가 서로 달리하고 있는 생각을 동시에 발표해버려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전원 동시 발표. 지금까지는 우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명을 해서 지명받은 어린이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논의할 것이면 논의를 하고, 또 다른 어린이가 또 그 손 들고 지명받아서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그런 발표 방법으로서는 전원이 제대로 학습하는 수업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수업 기술은 그야말로 어린이 전원이 하나의 나고자도 없이 전원이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의 기술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원이 그와 같이 참가하고 사고하고 성취하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명 발표가 아니라 전원 동시 발표, 이 방법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전원 동시 발표를 어떻게 하자 말이냐? 지금부터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러기 전에 이 전원 동시 발표가 이루어지는 수업의 사례를 하나 선생님들에게 모의 수업 형태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모의 수업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모의 수업. 낙농 1번지는 어디인가? 낙농 1번지는 어디인가? 그런 주제의 수업이 되겠습니다. 1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그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 수업을 할 때에 어린이들 교재로 가지고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교재 가지고 모의 수업을 하기에는 선생님들이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교재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이리가나 저리가나 항상 모의 수업에 무슨 주제가 될 만한 것이 없을까 하고 늘 찾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때 그 일본의 연수차 갈 때에 뭐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은 앞에 무슨 뭐 여러 가지 잡지 같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쭉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는 것이 뭐냐면은 일본의 낙농 1번지 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니까 이것이 모의수업의 교재로서 좋겠다 하고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재로 만들어 가지고 오늘 모의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낙농이라는 말 선생님들 알으십니까? 낙농이라는 말. 낙농이라는 말은 아시는 마찬가지로 소나 염소들을 길러가지고 젖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러한 농업이죠. 농업의 일종인데, 그래서 이 낙농, 일본의 낙농 1번지, 1번지란 말은 가장 생산량이 많은 곳,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어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서 그렇게 공부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낙농이 잘 이루어지는 곳이, 낙농이 잘 이루어지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선생님 예상하는 대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발문을 했습니다. 어떤 곳에서 낙농이 잘 이루어지겠는가? 낙농이 잘 이루어지는 자연적인 조건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만히 저에서 거기다 쓰지 마세요. 아주 쓰지 말고 노트에다 쓰십시오. 노트에다 쓰시는데, 자, 자연적 조건 두 가지만 써보십시오. 낙농이 잘 될 만한, 그러니까 아까와 같이 소나 염소를 길러서 젖을 생산하는 그런 농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농업이 잘 되는 곳, 그러니까 자연적 조건이 좋아야서겠죠. 어떤 곳이겠는가? 한 두 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자, 적으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적어 놓으신 것은요, 이따가 일본의 낙농 제1번지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과 지금 선생님이 적어 놓은 그 조건과 이따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제대로 다 맞췄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과연 일본의 낙농 제1번지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 궁금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맞혀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저 지도를 봐주시죠. 또 여기가 일본입니다. 홋카이도에서부터서 오키나와까지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지요. 근데 지금 일본의 어디에 낙농 1번지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또 짐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요, 일본을 이와 같이 색깔로 누른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지역을 나눠봤습니다. 자, 이 A, B, C, D, E, F 이 6지역 중에 어디에가 아까 일본의 낙농 1번지가 있겠는가? 또 되게 여러분들께서 기후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아마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일본의 기후를 대강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더 정확하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여기 아니겠습니까?
이 근처는 이 근처는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처 일본 여행을 가신다 그럴 때는 우리가 입고 있는 복장하고 똑같이 입고 가면 틀림없습니다. 여기. 자, 그래서 여기가 홋카이도, 그 다음에 A 지구, 그 다음에 B 지구 여기 C, D 도쿄를 포함한 E 여기, 그 다음에 F 오키나와, 일본의 제일 더운 지방입니다. 자, 우리나라 기후하고 관련 지역에서 생각해 보면 대개 짐작이 가시죠? 자, 과연 일본의 낙농 제1번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때에 지난번에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소신형 전원 동시 발표를 가지고 발표하면 쓰겠습니다. 또 이것은 이것이 이제 소신형 전원 동시 발표를 할 때에 사용하는 양식이 되겠습니다. 또 이거는 어디까지나 소신입니다. 자기의 소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원 동시 발표라 말씀드렸는데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신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일본의 낙농 1번지는 지금 원칙은 얘가요. A, B, C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A, B, C, T 이렇게 쭉 있어야 쓰겠습니다만은 일단 이것만 보시고, 그래서 반드시 가령 H구다. 반드시 아마도 조금 자신이 없을 때, 소신이 없을 때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의 생각을 발표하는 것. 이것이 동시에 발표하는 것. 전원 동시 발표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전원 동시 발표 중에 하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렇게 한다면 어디 일본의 낙농 제1번지가 A, B, C, D 중에 어디예요? 그러면 저요 하고 손들어. 옛날 같으면 말해봐라. 발표하고 또 발표하고 이렇게 개별 발표가 이루어졌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이와 같이 여기 가서 붙인단 말이죠. 지금 여기 가지고 A, B, C 여기 없어서 안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나는 여기다. 가령 A다. 아니 나는 B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소신을 저 표에다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시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차례 나와갖고 딱딱 붙인단 말이죠. 동시에 일본의 낙농 1번지는 어디다가 하는 것이 전원이 동시에 발표가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참가한 것입니다. 전원이 사고한 것입니다. 우리의 수업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과거에는요. 발표하는 사람이 혼자서 그 발표하는 어린이만 학습이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런 지명 발표식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A, B 양군으로 나누어지기 마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원이 동시에 발표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폐단이 없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요리.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나와서 일일이 다 하셔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한번 거수를 해 보십시오. A 그러니까 자 A부터 쭉 물어보겠습니다. A 찍구다. 그 다음에 B 찍구. 그 다음에 C 찍구. 그 다음에 D 찍구. 그 다음에 E, F 없군요. A하고 B에만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일본의 낙농 제1번지는 어디인가 지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또 선생님들 관심 가시죠? 네.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이랑 맞는지.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관심이 가는 겁니다. 자, 어디에 있을까요? 선생님 정말 관심이 가시죠? 네. 왜 관심이 갑니까? 제 생각이 맞는지 그렇습니다. 틀린지. 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린이로 하여금 집중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서는 쓰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더.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졌을 때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괜히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집중시키려고 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와 같이 각자 나름의 생각을 갖게 해서 자연스럽게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자, 지금 제가 붙여보고 왔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여가 일본의 낙농 제1번지입니다. 제일로 일본의 북쪽 가장 기온이 낮은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제일로 기온이 낮은 곳이 여기인데 그보다도 훨씬 더 북쪽에 가 있습니다. 얼마나 춥겠습니까? 이곳이 일본의 낙농 제1번지입니다. 낙농 제1번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필요로 하는 우유로 대부분을 그곳에서 생산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일본이 필요로 하는 우유의 대부분이 생산되는 맞으면 낙농 제1번지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어린이들 주의를 집중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 아시겠죠?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졌을 때에 비로소 집중이 이루어지고 학습이 성립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린이들의 학습력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방법의 하나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자기 나름의 생각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정답을 말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자기 나름의 생각이다. 이 자기 나름의 생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를 일본에서는 이 지역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네무로입니다. 네무로라고 하는 곳이 낙농 제1번지다 이 말입니다. 자, 네무로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여기가 네무로가 일본의 낙농 제1번지라는 것을 들으시고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너무 춥지 않아요? 너무 추워서. 이상하다.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왜? 이런 제가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시지? 잘 보입니다. 교감선생님 그거 앉아 계시니까 저쪽 뒤에 있는 아닙니다. 선생님 잘 안 아주 보여요. 잘 보여요. 요 캐시온마크 놀라우. 틀림없이 기온이 굉장히 낮을 텐데 그 낮은 곳에서 소들이 젖을 생산한다. 참 이상하다. 그런 의문을 가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이와 같이 어린이들을 묻는 주체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은 언제 사고하느냐 하면은 물음이 있을 때 사고합니다. 수업은 뭐하는 것입니까? 수업은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게 함으로써 사고력을 기르는 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째서였습니까? 그들은 내부에서 물음이 치솟아 오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에서 도입 단계에서 교사가 할 일은 어린이들을 묻는 능동적 주체로 전환시키는 일입니다. 아까까지는 전혀 물음을 갖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어떠한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어떤 발문을 던짐으로써 어린이들이 그야말로 이와 같이 참 이상하네, 왜 그러지 하는 묻는 주체로 전환시키는 일이 도입 단계에서 교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어린이들은 이 그림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묻는 능동적 주체로 전환이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원래 이 모의수업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수업을 진행시키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교사학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가해가면서 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수업 기술을 배움에 있어서는 모의 수업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결국 인간은 언제 사고하게 되느냐, 그 어린이들은 또 언제 사고하게 되느냐. 이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도로 계획적이고 고도로 말하자면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수업입니다. 근데 그러므로 이 수업은 애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러는 일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교사가 계획한 바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교사가 계획한 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수업에 어린이들이 능동적 주체로서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금 선생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저 내용이 배우고 싶다. 선생님 빨리빨리 해요. 왜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그야말로 어린이들의 내부에서 그 치솟아 물음이 치솟아 오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쉬운 일입니까? 아까까지는 전혀 그런 생각 않고 있다가 지금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까 아따 그거 배우고 싶다, 그거 하고 싶다 이렇게 만든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업 기술이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이들을 교사가 원할 때 원하는 내용이 학습에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일, 만드는 기술, 그게 수업 기술이에요. 근데 그런 수업의 기술에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은 그 중에 몇 가지를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도입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지금 선생님들은 아까 여기가 낭농 제1번지다. 이게 이 홋카이도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제일 북쪽이지만은 또 네무로라고 하는 그 지방은 또 북쪽 중에 제일 북쪽이에요. 여기 북쪽 중에 제일 북쪽이단 말이에요. 자, 과연 어째서 이런 것이 낭농 제1번지일까? 낭농 제1번지라는 것은 무엇인가 낭농이 잘 될 수 있도록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조건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지금 어린이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고 말이에요. 무슨 조건이 갖추어져 있길래 그 낭농 제1번지냐 하는 어린이들이 그 물음을 지금 갖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은 바야흐로 그야말로 묻는 주체, 학습하는 능동적 주체가 됐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럴 때 해야 할 일이 어린이들이 그와 같이 묻는 주체가 되었을 때에 무엇을 했을까요? 그 물음을 받아서 학습 문제가 제시되었습니다. 학습 문제. 그럴 때 학습 문제를 제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이들이 흥미도 관심도 안 갖고 있는데 오늘은 이걸 학습시켰겠다. 그래가지고 교사가 준비한 것을 학습 문제라고 딱 쓰면은 그 애기들이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야말로 어린이들이 능동적 학습의 주체로 전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과 어긋나는 정보를 제공한다. 아까 같이 여러분들께서 아까 처음에 낭농지를 낭농이 잘 되는 것을 짐작하실 때 아까 저런 아주 기호인 낮은 것이라고 짐작하셨습니까? 안 그랬었죠. 무엇인가 언어한 것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나 틀림없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지식이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전혀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정보 아니었습니까? 일본의 가장 북단에 가장 기온이 낮은 곳, 우리나라하고 비교해보면 뭐 얼마나 기온이 낮은가를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곳이 낙농 1번지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커다란 물음표가 우리의 머릿속에 안 생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 이제 문문 추처가 됐습니다. 이때에 교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학습 문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학습 문제 어떻게 제시했을까요? 학습 문제 어떤 거야? 아마도 이렇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 낙농 1번지일까? 또는 그런 것이 낙농 1번지가 된 까닭이 무엇일까? 하고 왜 그리고 까닭, 그래서 왜 까닭형 발문이라고, 왜 까닭형으로 보통 묻습니다. 왜 그곳이 일본에서는 가장 기온이 낮은 1년 내내 기온이 낮은 그곳이 그 추워서 어떻게 거기서 소들이 크냐고 말이야. 하는 물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저렇게 학습 문제를 제시합니다. 저 학습 문제에 어떻게 잘 된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문제를 어떻게 제시하느냐? 지금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학습 문제를 제시하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왜라고 물으면 어쩌겠습니까? 왜 그것이 낙농 제1번지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식 그리고 정보 그리고 어떤 자료 같은 것이 있어야, 조금은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발문에 응답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왜 그것이 낙농 제1번지인가? 무슨 정보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며 필요한 다소의 지식이라도 이 속에 들어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어떤 지식도 어떤 정보도 어떤 자료도 없습니다. 100% 물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저토록 열악한 곳이란 뭐니까 아주 1년 내내 추운 곳이 가장 추운 곳에서 낙농 1번지인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 까닭은 무엇입니까? 할 때 어쩌습니까? 여기에는 무슨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사고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가 되었든요, 부딪힌 문제를 해결하며 필요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나 어느 정도의 정보나 자료가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이모로 저모로 사고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러냐 또는 그 까닭은 무엇이냐 하는 이 이른바 왜 까닭형 발문은 그런 거 없습니다. 100% 물음만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생각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한 어린이들 몇몇 또는 이미 학원 등에서 공부했다든지 이런 어린이들 몇몇이 손들고 그들이 대답하고, 그리고 나머지 어린이들은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모른 채 수업이 진행돼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A, B 양군으로 분열되는 거, 그러니까 A군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학습한 어린이군, 그 다음 B군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을 실패한 어린이, 그 B군이라고 한다면 A, B 양군으로 분열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A, B 양군으로 분열되지 아니하고 모든 어린이들이 제대로 학습이 성립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왜 그러냐, 그 까닭이 무엇이냐, 이러한 발문은 앞으로는 99.99% 안 해야 되겠다 고 생각합니다.
예. 이 외가닥형 발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수한 어린이들만 학습하는 기회를 주는 수업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가장 나쁜 교사이고 가장 나쁜 수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가장 나쁜 수업을 우리는 과거 78년 동안 아무런 가책도 없이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그와 같이 가책 없는 수업을 함으로써 결국 예비 양군을 분열시키는 것이 과거 우리들의 수업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서는 그런 발문을 절대로 안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자, 그러면은 학습 문제를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저와 같이 왜 그런 곳에 낙농이 1번지인가 또는 그런 곳이 낙농이 1번지인 까닭은 무엇인가, 저 발문이 저 학습 문제가 안 좋은 나쁜 학습 문제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네,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이 사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라 된단 말이죠. 네, 그와 같은 발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또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거 있구나. 아까 이거 왜 그런 곳이 낙농 1번지일까 또는 그런 곳이 낙농 1번지가 된 까닭은 무엇일까, 이른바 왜 까닭형 발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이것을 학습 문제로 제시하는데 이것은 학습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학습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것은 문제의식이다 그러면 학습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식.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문제의식을 학습 문제로 잘 못 알았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사고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학습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의식 속에서는 아까 얘기한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해결함에 필요한 어떤 단서가 전혀 없습니다. 100% 물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사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학습 문제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학습 문제. 학습 문제로 만들어진 것이 지금 학습 문제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식을 학습 문제로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나 문제의식이다 하는 것, 절대로 문제의식을 학습 문제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학습 문제 1번이 필요로 하는 우유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어 낙농 1번지라고 불리어지고 있는 네모로 지방은 낙농에 알맞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아까하고는 많이 다르죠. 낙농에 알맞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란 무엇이냐? 조건을 생각해 봐라 이것입니다. 다시 말, 1번이 필요로 하는 우유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어 낙농 1번지라고 불려지고 있는 네모로 지방은 낙농에 알맞은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조건이란 무엇이냐?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 조건을 생각해라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음을 받은 어린이들은 도대체 그 조건이 무엇일까? 아까 보면 제일 추운 곳에가 낙농 제1번지인데 그 추운 곳이 조건일까?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사고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이나마 근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가형 제일로 어려운 발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어린이들이 이 발문에 다시 말해 이 학습 문제에 다 응답하기가 가능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어려운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 가나 다 수준의 발문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은 짐작하실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학습 문제가 제시됐습니다. 또 그런데 저 학습 문제를 제시해 놓은 채 그냥 답을 내라 그러면요, 어린이들 어쩌겠습니까? 아직도 어려우니까 좀 더 아까 말한 대로 그 알맞은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어린이들이 사고함에 필요한 정보를 좀 더 줘야 쓰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서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일본 홋카이도 네무로 지방의 기후, 우선 기후부터 알아보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린이들이 사고를 함에 필요한 정보, 어떤 지식, 자료 이런 것을 어느 정도는 줘야 된단 말이죠. 어느 정도 줘야 되느냐? 그 표준을 말씀드리면 한 50%. 답의 50% 정도는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사람이 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이 솟아오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 어떤 나무를 쳐다보냐? 지금 당장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올라갈 것도 없단 말이야. 들똥말똥하다.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의 확률이 50%쯤 될 때 인간은 도전 의욕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어린이들이 저 문제와 도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사고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50% 정도의 지식이나 정보나 자료를 줘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홋카이도 네무로 지방의 기후 붙어서 이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아까 보셨던 여기 이 홋카이도, 이 홋카이도의 지금 자연 환경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일본 홋카이도 네무로 지방의 기후는 어쩌냐? 요 1월부터서 12월까지 쭉 있습니다. 요 쭉 보면은요, 이게 제일로 기온이 높을 때가 17.1도입니다. 8월 달에. 17도라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겨울에 입는 셔츠 이거 입지 않고서는 추워서 안 돼요. 이거요. 17도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런 겨울용 셔츠를 입고 살아야만 된단 말이죠. 1년 내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연평균이 5.9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낮습니까? 강수량은 매우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것은 기온입니다. 이번은 일조 시간을 봐봅니다. 일조 시간 네무로 지방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 근처를 네무로 지방이라 그래요. 근데 이 네무로 지방에서도 아까 같이 낙농 1번지 가장 낙농이 잘 되는 것은 백가이라고 그래요. 백가이. 네무로 지방의 백가이의 그
일조 시간입니다. 일조 시간 보면은 요거 삿포로, 얘가 삿포로시입니다. 삿포로시라는 것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요 일본의 홋카이도에 얘가 있습니다. 남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백가이라는 것은 여가 있습니다. 북쪽이지요. 그래서 이 삿포로시하고 같은 그 홋카이도라도 삿포로하고 백가이는 이렇게 기온차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온차가 있다. 또 그래서 이 기온으로 봐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여기 말입니다. 여기 아까 이 네무로 지방, 이 네무로 지방하고 지금 말하자면은 여기는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은 이게 바로 그 옆에가 바다입니까? 오스쿠해 얘가 바다인데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갖고 거의 약 표고 100m 정도의 넓고 넓은 평야단 말이에요. 뭐 아무리 봐도 나무 한 그루도 없다면 기온이 낮으니까 나무가 자라지는 않겠죠. 근데 무슨 산도 없고 하여튼 넓고 넓은 평지단 말이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너무 추우니까 누가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니까 전부 다 약 표고 100m의 평지야. 그야말로 넓고 넓은 평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하자면 키가 낮은 더 이상 클 수가 없어. 이 초목이 더 이상 풀이 더 이상 클 수가 없어. 키가 낮은 이런 그 초원이 쫙 넓고 넓게 퍼져 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뭘 봤습니까? 기온도 보고, 일조 시간도 보고, 일조 시간. 아까 여기 설명을 좀 뺀 것 같다. 이 백가이시 가장 지도를 다시 봐. 여기 말하자면은 1번지 거기에 그 말하자면요 일조 시간입니다. 하루에 제일 짧을 때가 하루에 4시간 4시간 정도 햇빛이 비치고 나머지는 햇빛이 안 비친단 말이죠. 일조 시간이 매우 짧단 말이죠. 일조 시간에 변할 일조 시간이 이렇게 짧단 말이죠. 자, 그렇게 봤고 이것은 이제 기온 자꾸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그 높이가 100m인 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오스쿠해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안개가 팍 올라온단 말이죠. 안개가 올라와 가지고 아까 어째서 일조 시간이 이렇게 짧냐 그러면은 안개가 올라와 갖고는 하늘을 덮어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정도 햇빛이 나면 그 외에는 안개가 조금이 끼어가지고 햇빛이 말하자면 가려진다고 말이죠. 요렇게 말하자면 자연 환경이 매우 좋지 않은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여기가 낙농 1번지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기온도 낮지, 일조 시간도 낮지, 그 다음에 아주 넓고 넓은 평지에 풀만 자라있지. 그리고 오스쿠 바다에서는 그야말로 안개가 얼마나 안개가 많이 올라오면 햇빛을 가리겠습니까? 그래서 일조 시간이 짧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자연 환경이 결코 좋지를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낙농 1번지다 이 말입니다. 자, 선생님들 그걸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곳이 낙농 1번지인데 자, 그렇다면은 어찌해서 그것이 낙농 제1번지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습 문제 1번이요. 일본이 필요로 하는 우유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어 낙농 1번지라고 불려지고 있는 네모로 지방은 낙농에 알맞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 조건이란 무엇이냐 하고 지금 조건을 물었습니다. 자, 여기에 선생님들은 아까 이 학습 문제를 사고함에 필요한 몇 가지 정보를 드렸습니다. 자,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어린이들에게 주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생각해 본 바 이것이 아까 여러 가지 그 자연 환경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렵다고 말이죠. 생각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서 가가 아니라 나 수준의 학습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나 수준의 학습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 가 수준의 학습 문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들, 못 생각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나 수준의 발문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물론 이제 교실의 다른 곳에 제대로 말하면 지금 우선 한번 붙여보고 얘기해요. 또 가 수준의 발문보다는 상당히 쉬운 어린이들이 사고함에 필요한 정보를 더 많이 주고 있는 보십시다. 네모로 지방이 낙농 1번지가 된 것은 그 지방의 자연 조건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자연 조건 얘기를 안 했죠. 근데 아까 자연 조건에 대해서 다 어린이들이 학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연 조건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벌써 한 70% 정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에서 50% 정도 라면 여기서는 벌써 한 70% 정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 수준의 이 물음의 응답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은 나 수준, 상당히 더 많은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가 제시하느냐? 그러면요, 지금 여기서는 동시에 이렇게 제시했습니다만은 이 가 수준에 응답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교실의 다른 곳에다가 놔두고 어린이들이 와서 보고 가게 한다든지 또는 선생님이 이것을 유인물로 프린트물로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준다든지 필요한 어린이들이 와서 가지고 가게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이것을 이렇게 써가지고 교실의 어느 구석에다가 놔준다든지 또는 이것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어린이들이 와서 가져가게 한다든지 몇 가지 방법으로 해서 지금 나 수준이 필요한 어린이들은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들은 가 수준에 응답하고 있는 어린이가 있는가 하면은 나 수준을 생각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전원이 참가하고 전원이 사고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업은 비군을 만들지 않는 수업입니다. 뒤떨어진 어린이를 만들지 않고 지적 장애가 없는 한 모든 어린이들이 그 시간에 학습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의 방법이나 기술을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가 수준의 물음의 사고가 어려운 어린이들은 옛날 같으면은 지금까지의 방법 같으면 나 수준은 안 좋았기 때문에 여기에 사고가 미치지 못한 어린이들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뒤떨어진 학습 부진화, 그 명예스럽지 못한 이름, 학습 부진화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학습 부진화가 되지 아니하고 그들도 똑같이 사고하고 똑같이 전위가 높은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찌 했겠느냐. 그러면 이 학습 문제의 수준차를 둬야 쓴다 이 말이죠. 우선 가 수준 주었습니다. 이것을 칠판에다 붙인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강의하기 위해서 붙였습니다만 이것을 별도로 일단 나눈다든지 또는 선생님이 유인물로 만들어서 필요한 어린이들이 가지고 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각자가 지금 제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까지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려워하는 어린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이번에는 다 수준까지 필요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모로 지방의 좋은 자연 환경 중에 하나에 넓은 평야가 있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자연 조건 가운데 하나가 있었죠. 그런 걸 가르쳐줬기 때문에 다른 조건도 관련적으로 생각해봐라 그런 말이 여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평야는 젖소를 키우는 일과 어떤 관련이 있겠느냐 하고 넓은 평야에 대한 지식을 줌과 동시에 다른 자연 조건도 생각해봐라 그런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벌써 거의 모든 어린이들이 사고할 수 있는 수준의 발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째 선생님들 거기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어린이들이 각자 나름이라는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개인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고력의 개인차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 해결력의 개인차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그 능력의 개인차, 문제 해결력, 사고력의 개인차를 생각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가나다 세 수준의 발문을 만들어서 모든 어린이들이 각자의 수준에 맞는 사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원이 참가하고 전원이 사고하는 그런 학습 문제 제시가 되었습니다. 네. 또 나는 지금 이 강의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모든 어린이들이 참가하고 사고하고 그리고 성취하는 이런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이 강의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이 사고를 해야 되는데 사고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각자의 사고력에 딱 맞는, 그것을 나는 응요라는 말을 쓰는데 응요, 응능, 필요와 요구에 맞추는 거예요. 각자의 필요와 요구에 맞춘다. 각자의 필요와 요구에 맞춘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미사일 학습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마치 그 적기가 지금 날아가고 있으면 그 적기를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마침내 가서 꽝 하고
격주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 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필요와 요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들한테 필요한 각자의 필요와 요구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가수준, 나수준, 다수준 저렇게 세 수준의 차가 있는 학습 문제를 제시해 줌으로써 전원이 다 참가하고 사고하고 그래서 성취하는 수업이 되도록 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했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각자 자기 나름의 생각 마련하셨습니까? 네. 마련하셨으면은 또 아까 드린 거 있죠, 요거. 네. 여기에다가 하나씩 그 나누어지는 펜으로 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에 어린이들한테는 생각은 넓고 깊게 하되 여기다 써야 되니까 적어도 10자 이내로 요약해라 하는 부하를 겁니다. 조금 부담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지금 자기들의 생각을 노트에다 많이 적어놨습니다. 노트에 적어놓은 것을 10자 내로 이제 요약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선생님들도 거기서 10자 내로 요약하셔가지고 이렇게 쓰십시오. 자, 이제 어린이들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해서 노트에 기록을 했고 그것을 요약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한 것을 이제는 발표를 해야 쓰겠습니다. 네, 왜 기록을 하고 또 발표해야 되느냐면요, 각자의 생각을 전원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말로 발표할 수 있습니다. 네, 말로 발표하게 되면은요, 또 발표가 끝난과 동시에 지워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비교 사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가 기록한 대로 지금부터서 그 기록한 것을 이 표에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지금 제가 여기서 생각나니까 말씀드린데요. 네, 우리는 지금 우리 교실에 가보면 컴퓨터를 비롯해서 첨단 기기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그 12월, 11월 달에 연구 발표한 학교에 가서 수업을 참관해 보면요, 전부 다 그 모니터라고 그럽니까?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뭐 발표한 것이 전부 거기에 다 나타나죠. 저희들이 발표한 것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말로 발표하고 선생님이 거기다가 딱딱 미리 다 만들어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다다다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한 것하고 실제로 칠판에다가 이런 것을 표를 그리든지 또는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든지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나와서 붙이고 떼고 말하고 하는 것과 두 가지를 비교 한번 해봅시다. 모든 것이 모니터. 어린이들이 발표하면은 선생님이 또 그때 얼른 또 모니터에다가 쓰기도 하고 이제 이러시는데, 애기들이 직접 나와서 자기 그 이름표 자석을 갖고 와서 붙이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얘기했죠. 사람은 감각기관을 풀 가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사람은 뇌가 일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감각기관이 움직였을 때, 그러니까 손을 비롯한 인간의 모든 감각기관이 움직였을 때에 비로소 뇌의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이에요. 뇌가 필요한 일을 하게 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업 중에 되도록이면은 이
손을 비롯한 모든 감각기관을 그야말로 풀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와 같이 모니터에 하나씩 말만 하면은 그게 다 나온다 하는 것보다도 어린이들이 실제 일어서서 걸음 걸어서 와서 실제로 자기의 자석을 해당 단에다가 붙이고 또 가고 이렇게 해서 자꾸 움직이고 이런 거 말하자면 감각기관을 풀 가동하는 이런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뇌의 발달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다 하는 것이 뇌과학자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모든 활동을 모니터가 다 해준다고 하면은 나를 대신해서 모니터가 해주는데 그것은 내 머리를 나의 뇌를 슬기롭게 만들면 있어서는 어떤 의미도 없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어린이들이 행해야 된다. 아주 편리하지요. 모니터에다가 탁탁탁탁 나오게 만들어버려. 어린이들이 말하면 선생님이 요거 뭐 키보드 눌러가지고 탁탁탁탁 나오게 만들어버린 거 굉장히 편리하지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어린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막 일종의 감각기관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편리한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또 그래서 박남기 네. 교수님 계시죠? 그 양반이 쓴 책을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편리한 그러한 도구들이 결국은 학습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언제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하고 선생님들에게 어린이들로 하여금 직접 움직이도록 합시다 하는 그러한 지도를 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진 선생님들은 모르는 선생님들은 저거 옛날에 했던 거 하고 있네 이러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야말로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선생님도 썼죠.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각 네 사람씩 모둠이라고 그러죠. 모둠 있죠. 네 사람씩 모둠 있죠. 그 모둠에는 1번, 2번, 3번, 4번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모둠에 1번 나오세요. 그리고 각 모둠에 1번이 여기 이것입니다. 각 모둠에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1번이 나와서 말하자면은 자기 생각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각 모둠 번호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쭉 각 모둠에 1번, 2번, 3번, 4번 표 아시겠죠? 네. 이래가지고 각 모둠에 1번이 나와서 그 작성한 카드를 여기다 붙입니다. 어디 지금 선생님 나오시기 불편하니까 좀 몇 사람 여기 옳지. 최 선생님 걷어가지고 와봐. 예. 네 사람 것만 가져가고. 네 사람 것만. 옳지. 자 그러면은요 각 모둠에 1번이 나와서 이것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각 모둠에 1번에 2번이 나와서 붙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나와서 이렇게 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쭉 이렇게 붙이면 쓰겠죠. 예. 붙이는데 그러면 붙였으니까 다음에는 2번이 나와서 붙이면 쓰겠습니까?
강모듬 2번에 나와서 붙여 쓰겠죠? 네. 예. 근데 바로 나오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어. 나오지 않고 1번에 쭉 붙여놓은 것을 봅니다. 각자가 전원이 다 봐요. 그러니까 1모듬의 1번은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풀이 잘 자란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낙농이 1번지다. 그 아니겠습니까? 1모듬의 1번 생각입니다. 여기서 2번 생각, 3번 생각인데 전원이 말입니다. 1번들이 붙여놓은 요 생각을 보고 자기 생각과 비교합니다. 비교사고합니다. 그러니까 풀이 잘 자란다. 풀이 많이 자란다. 풀이 많다. 결국 먹이가 많다. 아하. 나는 미처 그 생각을 못했는데 일본들이 발표한 걸 보니까 대처 그러네. 넓고 넓은 평지뿐이라고 했으니까 표고 100m 바다로 붙어서 높이가 100m 표고 100m인 넓고 넓은 평야가 풀만 우거져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젖소는 풀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이가 굉장히 먹이가 다 해결되어 버린구나. 요 생각 아닙니까? 나는 그 생각 미처 못했어. 딴 생각을 했단 말이야. 다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1번들의 생각을 보고 하고 자기 생각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을 보완한다고. 내가 미처 못 생각했던 것을 1번들 생각에서 배워서 보다 더 타당한 생각으로 향상적으로 변형된다. 향상적으로 변형된단 말을 선생님이 잊지 않도록 합시다. 네. 우리가 학교에 와서 학습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의 생각을 향상적으로 변형시키기 위해서 학교에 왔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남의 생각과 비교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향상적으로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1번들이 붙였다고 해서 바로 2번이 나와서 또 붙여 쓰겠습니까? 안 되죠. 아주 귀중한 기회를 살려야 된다고. 1번들이 붙였으면 그것을 잘 보면서 비교사고를 해서 1번들에게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풀이 라고 얘기했지만은 여러 가지 다른 경우도 또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네. 나오면은 자기 생각하고 비교를 통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 다른 친구가 생각하는 거, 그것을 그대로 배워서 자기의 생각을 보다 더 타당한 생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과정을 쭉 밟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2번 나오세요. 자, 2번들 나와보십시오. 2번들 가지고 나와. 여기 또, 네, 좋습니다. 넓은 평야, 비가 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안개가 힘이 실어야 된다요. 야, 안개가 많이 낀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들을 또 본단 말이죠. 어린이들 딱 보니까 아까 없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와 있어. 넓은 땅. 대체 넓은 땅. 적어도 낙농 제1번지니까 젖소가 수없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근데 땅이 좁아서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하고 자기 생각이 보완된다.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는다. 아까 우량이 적단 말이에요. 비가 오지 않는 것도 낙농 제1번지인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비가 자꾸 와서도 이거 문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개가 많이 낀다. 안개가 많이 낀 것과 낙농 제1번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나는 생각도 안 했어. 근데 이 친구가 안개가 많이 낀다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죠.
대체 그것에 한계가 많이 끼어서 일조 시간이 4시간밖에 안 된다고 그랬지. 뭔가 의미가 있겠네. 나는 미처 못 생각했는데 하고 생각해 본다 이 말이야. 생각한다 이거야. 사고한다 그 말이야. 이 말 때문에 사고하는 것이 중요해. 수업의 최종 목표는 사고하는 것이. 그래서 사고를 길러. 사고력은 각자가 사고했을 때 길러진다 이 말이야. 근데 각자로 하여금 사고할 수 있도록 이 어린이가 역할을 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각자가 각자의 생각 하나를 내놓으면은 우리 반 전체가 진리에 한 걸음씩 다가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말이에요. 나는 생각도 안 했어. 안개라는 거. 근데 대체 생각해보니까 안개 때문에 일조 시간이 짧은 것과 낙농 1번지하고 관계가 있을까? 오, 하고 생각한다. 이 어린이가 아니었다면은 안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어린이 덕택으로 나만 아니라 우리 반 전체가 그런 생각을 해다. 사고의 넓이, 사고의 깊이가 그만큼 확장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은 모두가 다 나의 은사다, 나의 선생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가지 발표할 때마다 우리 반 전체는 지혜의 한 걸음씩 다가간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 이것이 전원이 제대로 학습함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조건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기에 완전히 문 닫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 2번 얘기가 그렇게 해서 다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3번입니다. 3번이 다 발표했죠.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거 몇 가지 있어? 있어. 요거. 그래서 3번이 사람이 적게 산다. 각자가요 3번 어린이들이 나와서 싹 붙여놓으면 각자가 여기를 본단 말이에요. 각자가 봐. 누가 뭐 그렇게 훈련시켜. 각자가 보고 하나하나 검토를 해. 사람이 적게 산다? 나는 큰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대체 거기 사람이 적게 산다. 사람이 적게 살지. 그거도 관련이 있네. 이거 각자가 많이 사람이 거기서 많이 산다면 어쩌겠냐고 말이에요. 사람이 많이 살게 되면 당연히 도시가 생기고 당연히 여러 가지 오염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이야. 근데 그가 넓고 넓은 초원이 본 사람이 안 산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소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살겠구나. 그러고 보니까 나는 미처 생각도 못했는데 그 다음에 안개가 많다. 아까 있었죠? 네. 똑같은 생각. 넓은 평야가 넓으니까 그 수없이 많은 소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평야가 넓으니까 뭐 자기들이 먹고 사는 풀은 어디가나 많이 있고 근데 거기에서 나온 풀은요 세계에서 제일로 목초로서는 1등이랍니다. 말하자면 그 젖소들에게 가장 좋은 젖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양분이랄까 그런 것이 그 풀 속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은 그것만 잘 갖고 가지고 수출을 하더라도 먹고 산답니다. 근데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러면 다 하지만은 여하튼 그만큼 거기서 자라는 풀이라고 그러나? 네. 그게 그렇게 질이 좋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또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또 4번이 나와서 또 4번이 또 4번이 자 4번이 나와서 다 요인이 있어요.
그냥 이런 자, 보세요. 지금 제가 붙이고 있는 것은 지난 그 연수 때 지난 그 대구에서 했었던 연수 때 했던 강의 그때 선생님들 써준 것입니다. 기온이 낮다 뭐 이런 거 전부 다. 야, 이렇게 해서 보면은요, 여기는 넓은 평지. 아까 평지가 나왔죠? 네, 풀을 잘 먹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양분이 영양이 풍부한 목초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아까 얘기됐죠. 풀이 많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연중 기온이 낮다. 지금까지 안 나왔죠. 네. 가만 있죠. 기온이 낮은 것하고 낙농 제1번제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고 또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이 친구의 덕택으로 요 3모둠의 4번 이 어린이의 덕택으로 우리 반 모든 어린이들이 기온이 낮은 것하고 낙농 제1번제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생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련을 생각하는 것이 사고입니다. 사고의 그 중에 하나가 관련을 생각하는 거. A와 B의 관련을 생각해보는 거. 그 사고 활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연중 기온이 낮은 것하고 낙농 제1번제하고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요게 사고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로 인해서 우리 반 전체가 누구도 생각해 보지도 아니했던 것을 사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덕택으로 우리 반 모든 어린이들은 사고하게 됐습니다. 이 생각을 한 어린이가 우리 반 전체의 스승입니까? 아닙니까? 이야말로 우리 반 전체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해준 친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각자가 우리 반 전체로 하여금 사고하게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저께까지 막 그냥 놀래먹고 두드러 패고 말이에요. 그랬던 저 철수가 오늘 생각해보니까 나로 하여금 사고하게 해주는 아주 은인이네. 정말 고마운 친구네. 내가 정말 잘못했네 하고 그날부터 딱 깨어나고 있으라고 말이죠. 생활도 따로 없단 말이요. 무슨 수업을 잘하면은 그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이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네. 어린이들로 하여금 넓고 깊게 사고하게 있어서 절대로 필요한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을 했습니까? 안 했단 말이요. 잘하는 애기들만 늘 그놈들만 상대로 해서 얘기하고 나머지 애기들은 본체도 안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A, B 양군으로 분열되고 B군들은 사회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학교 선생님이 만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수업의 방법을 바꿈으로써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모든 어린이들이 자기 능력껏 학습을 해서 사회에 뒤떨어지지 않고 설사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로 길러야겠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것을 나는 파상형 전원 동시 발표. 또 여기서 파상형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물결과 같은 모양이다 그런 뜻입니다. 물결과 같은 모양. 제가 이와 같은 전원 동시 발표의 방법을 생각해서
수업에다 실천을 하면서 이것을 이름을 어떻게 지을거나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땅치 않아요. 그 이름이 딱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늘 그 머릿속에 요 이름을 뭐라고 말할까나 하고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해 그 바닷가에 가서 이제 그 무엇입니까 해수욕을 하는 것을 보면서 바닷가에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요 물결이 싹 왔다가 그 다음에 모래밭까지 오면 다시 싹 갑니다. 물결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때 내 머릿속에 이 어린이들이 1번이 왔다가 가고 2번이 왔다가 가고 3번이 왔다가 가고 그런 동안에 우리 전체 어린이들에게 대단히 의미 있는 사고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는데 물결이 와서 싹 왔다가 가고 또 물결이 왔다가 가고 그렇다. 바로 이것이 저 물결과 똑같다고. 어린이들이 왔다가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또 가고 또 다음 어린이들이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그래서 파상형 그랬습니다. 파란 것은 물결 파자 모양 상자 물결과 같은 모양의 형태다 그런 말입니다. 그 어린이들이 왔다 1번이 왔다 가고 2번이 왔다 가고 그래서 이름을 파상형 전원 동시 발표하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파상이라는 것은 파도의 모양이라 그 말입니다. 파도의 모양과 같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또 이 파상형 전원 동시 발표로 인해서 어린이들은 이제 상당히 처음에 각자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아주 넓은 그리고 깊은 사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파상형 동시 발표라 그럽니다. 요컨대 전원이 말하자면 사고하는 전원이 학습이 완전하게 성립되는 그런 수업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AB 양군으로 분열되는 것은 결국은 어린이들 각자에게 능력의 개인차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개인차가 없어지지 않는 한 모든 어린이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수업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AB 양군으로 분열되는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고도 필요학적인 현상이지 이것을 없앨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들이 존경하고 있는 모든 교수학자들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서 비군이 없다 이것이요. 단지 이제 그 분만 때 어떤 처음부터서 잘못되게 분만되지 않는 한 정상적으로 분만된 모든 어린이들은 다 그 지적 능력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서 비군은 없다 하는 것이 모든 교수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젊은 선생님들 가운데서 그 말을 부정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다. 내가 그동안에 우리 만난 10월, 11월 달에 연구 발표 때 만난 그 선생님들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전부 다 그런 말을 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인간의 능력에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 개인차 때문에 학습의 결과로서 잘 배우는 어린이와 못 배우는 어린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피하고도 필요학적인 현상입니다고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다 이것이죠. 그것이 그 사람들이 아주 굳은 잘못된 인식으로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수업을 통해서 입증해 줄 수밖에 없다. 내 생각에는 내가 말로 해갖고는 도저히 저 사람들 생각을 바꿀 수가 없다. 수업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 사람들 앞에서 실제 수업을 해서 대체 그러네? 제가 뭐 말대로 모든 어린이들이 제대로 학습을 하는 시간이 학습 시간이 됐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 다음에 많은 선생님들 앞에서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모든 어린이들이 그야말로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수업을 전개함으로써 그 선생님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일해주는 그런 선생님들이 될 것으로 믿어하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이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수속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리를 해가지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낮은 기원이 낮은 것. 여기서 이제 어린이들하고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낙농 제1번지인 요인을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 낮은 기온. 이게 다 지적이 되어 있잖아요. 낮은 기온.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짧은 일조 시간. 그 다음에 또 어린이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넓고 넓은 평야.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목초. 그리고 그 수없이 많은 그 소떼들이 말입니다. 수없이 많은 소떼들이 먹는 목초. 목초. 일뿐만 아니라 그 소떼들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게,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풀이 필요하고 넓은 평지가 필요하고 그 산 같은 것이 없고 그냥 넓은 평지,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냐 말이에요. 그야말로 저 지평선이 이르기까지 전부가 다 평평한 평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 거기에 풀이 자라고 있다고. 근데 너무 춥기 때문에 풀이 웃자라질 않아. 어느 정도 커보면 그 이상 안 크고 영양이 축적된다 이 말이에요. 양분이 축적돼야. 이러니 목자라서 더없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풀은 세계에 수출만 해갖고 해먹어도 살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넓고 넓은 평지에 그 다음에 웃자라지 아니한 그야말로 영양이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는 목초가 가득은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마음대로 뜯어먹고 넓은 공간에 마음대로 초들이 왔다 갔다 하고 놀고 말입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으니까 집이 따로 필요 없어. 그냥 아무 데나서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들은 원래 이 소라는 것은요, 그렇게 추운 곳이 제일 살기 좋은 곳이랍니다. 이 젖소라고 하는 그렇게 기온이 낮은 곳이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온이 높은 곳은 저런 거 말하자면은 이 우유 생산지가 없어. 지금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자, 그래서 넓은 평지, 목초, 짧은 일조 시간, 낮은 기온, 이런 거 사람이 살지 않는 이러한 넓은 평야, 이런 것이 말하자면은 그것이 낙농 제1번지인 이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학습을 통해서 어린이들은 그것을 완전히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딱 정리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교사가 딱 보고 첫째 뭡니까? 자연 조건, 그래서 낮은 기온, 짧은 일조 시간, 목초, 그 다음에 넓은 평지, 이렇게 정리를 딱 해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자연적 조건이고 또 이제 비자연적 조건은 뭐가 있냐 그러면은 또 우선 젖소의 젖소가 보통 그 낙농가 한 세대에 소를 약 200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무슨 여기까지가 우리 목장이다. 그리고 한 개가 어떻게 되었고 있냐면 되게 말뚝으로 바꿔잡고 있다. 말뚝으로 바꿔져 있고 그 안에서 우리 집 소는 200마리다 하면 그 안에서 200마리가 산다고 말이에요. 200마리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무슨 특별히 그 소가 들어가고 나가고 집이 따로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그 안에서 산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넓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요, 초등학교 운동장에 약 30개 정도의 넓이가 보통이란다. 한 가옥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도 그 낙농업을 사람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영역이 다 있고, 그 사람들이 또 사는 가옥도 있고, 그래서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야,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이와 같이 생산이 많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조건 하나입니다. 근데 생산이 많이 돼서 팔리지 않으면 어쩌겠습니까? 팔리지 않으면 결국 썩어버리겠죠. 근데 저것이 날마다 생산된 것이 부족할 정도로 잘 팔린다고 말이죠. 그것이 또한 저것이 낙농 1번지인 이유의 하나입니다. 날마다 생산된 것이 그냥 그대로 다 소비가 되었다. 그 누가 소비를 할까요? 일본 사람들이 소비하죠. 일본 국민들이 소비. 일본 사람들은요, 우리보다도 우유를 굉장히 많이 마십니다. 가서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일본 가서 보면 일본 사람들 아주 우유를 우리가 물 마실 때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 우유를 많이 마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그 우유 제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우유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우유를 훨씬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소비지가 있다고 말이에요. 소비를 많이 했다. 생산된 것은 하나도 남음없이 그날 그대로 다 소비되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운송시설이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운송시설은 비행기로 하고 그 다음에 배로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운송이 이루어진다고. 운송이 이루어지니까 또 운송계가 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다 말이죠. 이렇게 해서 대량 소비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국가에서는 지원책이 많아요. 거기 가면 낙농대학교가 있어. 낙농대학교가 있고 낙농연구소가 있고 또 아까 같이 소비를 거래하는 농협 시설이 또 잘 되어 있고 여러 또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로 지방은 낙농 일반지로서 발전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속 정리한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사고할 수 없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교사가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어도 자연 조건은 무엇이냐, 이게 낙농이 잘 되기 위한 자연 조건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비자연적 조건은 무엇이냐, 이런 것을 교사가 어린이들과 일문일답을 통해서 정리를 제대로 해버린 것을 수속 정리한다. 그렇고 저는 얘기합니다. 이렇게 수속 정리해서 결국은 이 다음에 누구라도 질문에 응할 수 있도록 모든 어린이들이 적어도 그러니까 낙농에 관한 한 어떠한 질문이라도 응답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이 지식으로서 완전히 형성되어 있도록 그렇게 땀 흘리고 탐구하는 과정이 끝나면은 교사가 완전히 지식으로서 정리를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다 기억할 수 있도록 완전히 주입시켜버려야 돼. 주입시켜버리고 시험에 나오면 100점 맞을 수 있도록 주입시켜. 그러니까 학교가 학원하고 다른 데는 학원이라는 것은 결과로서 아까 같이 땀 흘려서 찾아낸 그 결과로서의 지식, 그 지식을 그대로 외우게 만드는 것이 학원 아닙니까? 근데 그 지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냐 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 학원에서는 오로지 결과로서의 지식을 그대로 외워서 만점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원이라면, 학교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 결과로서의 지식을 찾아내는 과정이 소중하다고 말이에요.
그야말로 땀 뻘뻘 흘리고 지적으로 고뇌하고 탐구적으로 모색해서 지식을 찾아내는 그 과정이 소중하다. 그것이 학교가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는 지금요 학교와 이게 학원이 거의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러고 또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그러고 생각하고 있어요. 언젠가 선생님들 가운데서 너는 학원도 안 다니냐? 이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학부형들한테 전언이 되어가지고 큰 말썽을 일으킨 얘기 한번 있었지 않았습니까? 너는 학원도 안 다니냐? 그 말은 그 선생님이 학원하고 학교하고는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이죠. 내가 못 가르치더라도 학원 가서 배우지 학원도 안 가냐?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학교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게 함으로써 사고력을 기르는 것. 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로서의 지식을 그대로 주입시켜서 시험 점수 많이 맞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 서로 기능이 서로 다르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학부형들 가운데에서는 학원이나 학교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시원찮게 가르치더라도 학원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생각을 선생님들도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도 큰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이것에 대한 모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자, 또 그러시다면은 또 박진선 선생님 네. 수업에 참가한 이 시간 수업을 마치고 소감. 네. 교사가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네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우리 최 선생 이 시간 공부 마치고 소감. 저는 원래 파상형 발표하고 이렇게 공통안끼리 분류하는 과정도 같잖아요. 선생님들 보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오늘 왜 안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저런 방식으로 있지만은 내가 찾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건 줘봐봐. 네, 잠시만요. 요 방식이에요. 요 방식도 지금 여기다 보이게 이렇게 해서 여같이 파상형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 가져오세요. 그래가지고 쭉 놓고 자 이렇게 생각은 쭉 이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하자 그 말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래도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해도. 근데 선생님이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까와 같이 보다 더 많은 그리고 깊은 사고를 어린이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점에서 이 방법은 도저히 따라올 수도 없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수업이란 그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사고력 기르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고력은 학습자 각자가 사고했을 때만 길러지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보다 더 넓고 깊은 사고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저와 같이 분류형이 좋겠는가 이와 같은 파상형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걸 늘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알아야 되겠죠. 비교하기 위해서는 스승님, 그런 거. 저는 이렇게 파상형 발표를 한 다음에 수속 정리를 하는 과정이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수속 정리를 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리를 할 때. 그래서는 발표를 하고 비슷한 생각끼리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교사가 정리를 해주는 과정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던
있었는데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또 여러분이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둬야 할 것은 젖소란 놈들은 더위에 약해. 더위에 매우 약한 동물이고 평균 기온이 10도 이하인 그런 고온에서 잘 자란답니다. 10도 이하인 고온, 높은 지대에서. 그 다음에 추위에 매우 강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곳에서 있기 때문에 우유를 저장해 놓아도 조금 더 부패될 염려가 없단 말이에요. 기온이 낮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 자,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실은 이것을 일본에서 수업을 해봤습니다. 일본의 스쿠바 대학 부속 소학교 5학년 어린이들과 함께 수업을 해봤는데요. 거기에서는 이러한 것을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까 추 선생님이 말한 대로 카드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이 카드를 가지고 한 것이 이것인데 카드를 가지고 전부 다 써내라고 얘기했어요. 하여튼 지금 이 어린이는 지금 일본 애기들이 쓴 것입니다. 그런데 화산재로 이루어진 그가 땅이다. 그래서 목초가 잘 자란다. 뭐 그런 생각이. 그 다음에 사람이 적다. 인구가 적게 산다. 그런 말 되겠죠. 그 다음에 역시 화산재 얘기예요. 또 그 다음에 지대가 높다. 지대가 높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목초지가 굉장히 넓다. 목초지가 넓다. 그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또 짧은 일조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온이 매우 낮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기온이 낮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이 정도 이렇게 많이. 그래서 이것은 묶어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목초지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들이 비교적 이 얘기는 상당히 길게 썼구나. 길게 이렇게. 다음에 땅이 넓다 하는 것이 이렇게 많아. 땅이 넓다 하는 이렇게 해서 해봤습니다. 또 당시에 내 수업을 참관하고 있던 스쿠바의 선생님들이요. 아니 우리는 그 교재 개발을 못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 교재를 개발했냐 하고 매우 높은 평가를 해줬습니다. 수업에 대해서. 우선 교재 개발이 참 좋았다. 자기들도 그것을 교재로 일단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러면 이 정도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요? 지금 11시 25분입니다. 그랬어? 시간이 얼마 안 됐네, 실상.